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옥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4월 15일 역사적인 제21대 총선이 열렸습니다. 1948년 제헌의회가 결성된 이후로 21번째 국회를 구성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2020년 과연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지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였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 세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수십만 명의 확진자,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사망자가 각 나라마다 10,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정말 지구촌적인 재앙 속에서 프랑스도, 영국도, 미국도 다 선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예정된 그 날짜 4월 15일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전 세계가 아니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에 감염돼서 큰 사단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선거를 하지? 라고 궁금한 눈초리로 한국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멋지게 총선을 치러냈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난 6시 이후에는 자가격리자 약 13,300명 정도의 이 감염 우려가 있는 분들을 100분 정도의 시간 정도를 투입해서 이분들도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자가격리자까지 참정권,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줄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의 의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대해서는 세계 방역사의 교과서이다 라는 그런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상황은 세계적인 관심거리입니다. 전 세계 20개국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진단 키트, 호흡기, 산소 마스크 모든 것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50개국에 이미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마저도 우리가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진단 키트까지도 진단 키트 70만 개 정도를 미국에 일단 보냈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요청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속에 그 끔찍한 감염 바이러스 속에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위상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방역 문제도 자랑스러운데요. 선거는 더욱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선거 결과 보셨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시스템이 더욱더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총선 결과에 담아냈습니다.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비례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은 지역에서 그리고 비례정당까지 포함해서 103석을 획득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 3석, 그리고 무소속 5명 이렇게 의석이 분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선거 당시에는 과연 어떤 분포가 나올 것인가 궁금했었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왔던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다양한 입법 노력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장외로 튀어나가고 또 불법과 폭력을 쓰고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집기를 부수고 하는 이런 야당의 난동과 불법 속에서도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입법적인 노력들을 국민들은 평가하셨습니다. 제대로 개혁해라. 자, 180석이 어떤 의미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200석인 개헌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80석이 된다는 것은 현재 입법적인 장벽을 뚫고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진화 법안을 만들었던 그 입법의 취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180석을 줬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거기다 열린당이 3석을 더하면 183석이 되죠. 그리고 정의당의 6석이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189석이 됩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경우는 여권에 좀 더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법적인 사안이나 어떤 국회에서 논의할 때 190석의 의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당 의원 중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야, 이번 개헌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야당에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개헌도 가능한 선이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군사 독재 정권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통일주체 국민회의 또는 유정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당에게 3분의 1 정도 의석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사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그런데 민주화, 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이런 의석이 없었습니다. 최대로 준다는 게 300석의 절반인 152석, 153석을 줬습니다. 겨우 가반 넘을 똥 말똥 한 그런 숫자였는데 180석. 사실 그렇게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정도 수치를 그런 의석을 국민들께서는 여당이 줬습니다. 왜 여당에게 줬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개혁의 노력들, 번번이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장애 집회로 인해서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 한번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세계의 찬사를 받더라. 그러면 한번 제대로 일해봐라. 그런데 그거 제대로 잘못하면 여당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국민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180석의 의석을 받았는데 제대로 못한다. 다음 선거 때는 추풍낙엽으로 아마 심판당할 겁니다. 여권은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정말로 긴장해야 됩니다. 제대로 못 해내면 이제 심판받습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발목만 잡고 폭력 쓰고 불법 저지르고 그런 야당, 거기다 막말, 참 대단한 막말이 있었습니다. 차명진 의원의 세월호 텐트 발언이 있었고요. 김대호 후보의 30대 40대는 무지한 집단이다 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죠. 이런 발언들이 나온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막말하는 곳에 우리 표 줄 수 없다. 당신들 반성하고 참여하고 제대로 실력 갖춘 상식과 합리적인 보수될 때까지 표 못 준다 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보수도 만만치 않은 과제를 담았고 진보도 쉽지 않은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제부터 21대 국회가 20대 국회 마무리하고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됩니다. 21대 총선 민심,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날카롭고 거대한 선거혁명을 불러왔다. 그리고 이런 국난 극복의 민심들이 양극화 등 현안 해결에 초당적 협력을 하라는 국회에 대한 과제를 던졌습니다. 여당도 제멋대로 하지 말고 야당 협치의 대상으로 끌어들여라. 야당은 장외로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국회 내에서 국민이 주신 의석 가지고 제대로 협상하고 성과를 내라. 야당에게도 경고를 준 겁니다. 한국 정치는 그래서 민심이 요구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 총알이 꿰뚫는 그 놀라운 살상의 힘보다도 투표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투표용지 한 장의 힘, 종이의 힘이 총알보다 더 강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전국을 흔든다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했단 말입니다. 바로 강력하고 폭풍 같은 민심의 힘을 읽어야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치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높여나간 정초선거다. 정치의 초석을 다진 그런 선거, 정초선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헌국회에서부터 유신이라는 군사 독재 정권의 악랄한 그런 이 헌법 개헌이 있었죠. 그리고 1987년 민주화의 그런 민주헌법 개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개헌의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정치권 잘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와중에 뜨거운 열기, 정말 그런 선거 투표율로 보여줬습니다. 66.2%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40%대로 떨어졌었습니다. 46.1이라는 투표율까지 40%대로 하락했다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지난 총선 때 58%의 투표율이 있었는데요. 이번 투표율 21대 선거는 66.2%였습니다. 4,399만 명 중에서 2,912만 명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투표율이었고요. 14대 총선 때 71.9%의 투표율이 있었는데요. 28년 만에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 미국과 유럽 등 각 나라들은 다 투표를 포기하고 연기하고 지금 재난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대한민국은 총선을 정말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K-방역, 우리가 K-팝, K-드라마,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방역 시스템을 K-방역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이런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해서 K-방역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주의의 힘도 대단했다. 촛불민주주의. 그리고 이어지는 이런 민주주의 힘에 대해서 K-민주주의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K-총선까지 이제 나타났습니다. 선진화법을 뛰어넘는 180석의 이 표심은 무엇일까요? 단 한마디 결정적으로 요약이 됩니다. 개혁하라, 혁신하라, 국민을 위한 정치하라. 이것이 바로 이번 선거의 의미입니다. 개혁 입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야당의 반대 발목 잡기로 인해서 개혁 입법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자, 180석 좋습니다. 개혁 입법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의 정치로 함께 회복하고 협치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자, 이제 여당은 180석이 넘는 이 의석을 가진 슈퍼정당이 됐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제대로 개혁 실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때 못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다시 한번 여당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 내내 3년 동안 이 발목을 잡았던 야당의 성찰도 필요한 시점이다. 여당은 단호하게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야당을 배려하는 협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야당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엄청난 빨간색의 경고등이 확 켜진 겁니다. 지난 3년간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탄핵당했고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반성을 했습니까? 반성이 없었죠. 끊임없는 발목 잡기. 국회 개회하자는데 국회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끊임없이 국회 개회하는 것조차도 합의를 안 해주면서 여야는 끊임없는 갈등을 해야 됐습니다. 입법 역대 최악의 입법률 30%입니다. 그리고 삭발, 단식, 장외 집회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보이콧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야당의 반정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이번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야당 뭐 하는 거냐? 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여당과 협의해서 정치해라 라고 국민들께서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야당, 이제는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눈물에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그런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야당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84석 얻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수모, 치욕스러운 그런 지역구 의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이런 참패를 당한 일 거의 없었습니다. 보수정당은 과거에 군사정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이 메시지 뭘까요? 보수정당 바뀌고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선거의 표심에 대해서 여야 모두 겸허하게 경청하고 반성하고 함께 나서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압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호적인 여론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야당이 발목 잡았지만 어쨌든 돌파했어야 됩니다. 정치력을 발휘했어야죠. 여당 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비판합니다. 또 야당이 미래한국당 꼼수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야당의 잘못이 크죠.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런 꼼수정당 만들었습니다. 야당 비판받아야 되지만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야당 핑계로 또 만들었습니다. 여당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당에 대해서 무조건 우호적일까요? 국민 여론 그렇게 많은 우호적인 여론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당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여당의 어깨에 있습니다. 야당은 어떨까요? 정말 참담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제대로 입법부의 활동 나서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정치로 돌아가지 않는 한 보수정당 이제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당대표 바로 사퇴했죠. 원내대표 낙선했죠. 당의 주요한 당직자 다 낙선했습니다. 최고위원들 조경태 의원 빼고 다 낙선했습니다. 막말 일삼던 그런 의원들 다 낙선당했잖아요. 막말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의원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낙선했습니다. 발목 잡기, 개혁 방해, 그리고 지역주의, 색깔론에 기댔던 보수 정당들 이제는 그 역사를 뒤로 하고 혁신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보수의 가치, 원래의 가치로 돌아가서 탈바꿈하는 그런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국민들 절대 신뢰를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오직 신뢰가 보내준 곳은 TK 영남 지역과 서울의 강남 지역 여기만 지금 보내줬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대전의 7석 전부 여당 줬습니다. 충청권 28석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면 반반씩 나눴잖아요. 이번엔 8석 빼고 나머지 다 저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충청권에서 처참하게 심판당했습니다. 제주 어떻습니까? 여당이 3석 다 줬습니다. 야당은 제주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호남 지역이나 후보도 12군데밖에 못 냈습니다. 28곳 중에서. 수도권 어떻습니까? 지난 선거 때 121석 중에서 수도권에서 야당이 35석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몇 석 가져갔나요? 16석입니다. 절반도 아니고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영남 지역에서 얻은 의석과 수도권 강남 지역에서 얻은 의석으로 앞으로 정치할 수 있을까요? 강남이 6석과 용산 뭐 해서 서울에서 8석 얻었습니다. 그러면 정치할 수 있나요? 수도권에서 완전히 당신들 정당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 퇴출 신호를 받은 겁니다. 혁신하고 바뀌지 않으면 보수 정당 이제는 한국 정치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체절명의 시대다. 여당도 긴장하고 야당도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왔다. 냉전적이고 색깔론 이용하고 지역감정 자극했던 그런 과거 정치 그리고 국민을 편가르고 발목 잡는 정치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 보이지 않고 성과내지 못한다면 말만 번지르르게 하게 우리가 진보의 가치 표방하고 하겠다. 공허한 공약남벌에서는 퇴출당합니다. 모두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의 명언을 2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이 얘기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환영한다. 정부가 국민을 소유하는 게 아닌 거죠.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는 나라.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번 선거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정당이 국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는 보여줬습니다. 다음 대선 때는 또 정부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해야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고 정말 잘해야 보수도 탈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수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도 가망성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윈스턴 처칠의 말, 정부가 국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환영하겠다. 처칠의 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기를 써서 역사에 기록을 남겼던 우리 사마천의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아주 못된 정치는 형벌로 겁주는 정치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 최악의 정치, 그동안에 우리 야권이 했던 정치입니다. 국민과 다투면서 색깔론, 지역감정, 냉전, 편가르기, 발목 잡기, 폭력으로 국민과 다투는 정치를 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죠. 법으로 벌 준다고 국민들이 쉽게 겁먹나요? 겁먹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것, 설교한다고 요즘 듣습니까? 국민이 정치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익으로 유도하는 것,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 마음을 따르고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정치만이 성공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사마천의 얘기 기억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고사성어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호시우행으로 정했습니다. 호랑이의 눈, 그리고 소의 발걸음, 호랑이처럼 노려보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보면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의 여권, 호시우행의 시각으로 주변들, 국민들께 얘기들을 잘하고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호랑이의 눈으로 살피면서 뚜벅뚜벅 개혁 입법하고 정치 바꾸고 성과 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정부, 여당 비판하고 감시하면서, 그러나 정말로 진정하게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보수 정치하면서 뚜벅뚜벅 역사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당도 야당도 호시우행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구사성어 시건이비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시건이비, 먹을식 말씀원, 말리을이 살찔 빕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일컫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건이비라고 부릅니다. 애공이 총애했던 그런 곽중에게 신하인 개강자와 맹무배가 이 모욕을 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정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지키라는 것이죠. 이 여당, 야당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샀습니까?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적하고 그 과정들 동선 하나하나를 국민들께 세세하게, 그러면서도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 마음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절로 전 세계가 너무 잘한다고 찬사를 보낸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된다. 또 하나 우리 국민의 유권자의 마음에서는 이번 선거를 옥석혼효, 구수록 돌석, 섞을혼 뒤섞일효, 그래서 옥과 돌이 뒤섞여 있는 상황들, 훌륭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을 때 그때 바로 유권자들이 옥석을 구분해 주십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유권자들 존경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꼭 군사독재도 심판해 주시고요. 나쁜 정치하는 국정농단 촛불 위에서 거리에 나오셔가지고 심판해 주셨고요.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는 사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국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태일 시인의 국토서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서시, 조태일. 발바닥이 다 닳아 새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야인 팔다리 일망정 한껏 휘저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버려진 땅에 돋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탤 일이다.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허연 뼈가지를 통째로 보탤 일이다. 조태일 시인이 1975년 이 창작과 비평사에서 낸 시집 국토에 나오는 이 국토서시입니다. 우리의 국토 하나하나를 내 영혼과 내 뼈와 내 살 함께 나누는 그런 장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멋진 시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식민지가 됐지만 일제 그 강압을 뚫고 독립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을 비롯해서 전두환 군사정권의 그 폭압을 뚫고 우리 국민들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블랙리스트로 편가르고 국민을 검찰, 군, 경찰, 국세청 온갖 기재로 탄압하던 그 국정농단의 시대를 우리 국민들이 극복해 줬습니다. 이제 여당 야당 잘못된 정치 행태도 국민들이 극복해 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잘못된 것은 국민들이 나서서 극복해 주시고요. 또 정부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전대미문의 이런 감염병 상황을 전 세계 각국이 지금 몇몇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라마다 비상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내 마스크 양보하고 취약계층, 병자를 살리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펼쳐지는 대한민국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어렵다니까 많은 물품들 다 지원해주고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시민들이 대구 경북 달려가서 함께 위로해주는 또 임대료 깎아주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초부터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화와 번영, 통일과 전 미래가 번득이는 그런 멋진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4.15 총선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시사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꿈꿔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